안녕하세요. 퍼센트집 첨단점 김경태 팀장입니다. 오늘은 회원님들께서 운동을 처음 하시는데 대부분 각종 부위별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다들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머신들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에게 스쿼트를 저희가 추천드린 이유는 초보자분들은 허벅지 앞에 있는 대퇴사두라든지 뒤에 있는 대퇴이두 얘네들을 세분화해서 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체와 둥근 엉덩이를 다 발달시킬 수 있는 우리 스쿼트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는 방법이어서 스쿼트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혼자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헬스 완전 초보 처음 운동을 접하는 보조를 한 명 섭외를 해왔습니다. 자, 인생 첫 헬스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운동은 그럼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안 합니다.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가장 큰 근육부터 순서대로 한 번씩 넘어가 볼 건데 우리 첫 번째로는 하체에서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맨몸 스쿼트. 스쿼트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한번 지도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쉴게요. 자, 지금 하실 거는 이제 맨몸 스쿼트를 한번 해보실 건데 그러면 머릿속에 지금 있는 스쿼트 자세를 한번 잡아주시면은 제가 하나씩 수정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풀썩 쭈그려 앉고 한번 쭈그려 앉아볼까요? 좋다. 무릎은 신발 앞에 끝에 방향으로 보낸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구간별로 이제 운동을 하는 법이 있는데 자, 천천히 한번 쭈그려 앉아볼까요? 앉아볼게요. 오. 자, 괜찮아요. 자,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가 무릎이 자, 더 쭉 앉아볼게요. 불편해요? 자, 무릎이 엉덩이 선하고 일치되는 구간이 우리가 하체가 발달이 많이 되는 구간이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쭉 올라오는 구간은 이거 어떡하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은 무릎이 엉덩이가 여기까지 내려앉아줘요. 자,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는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알고 해야지 가장 효율적인 스쿼트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스쿼트 동작을 하게 되면은 깔짝깔짝 아주 짧게 구간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근육은 최대한 많이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성장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쭈그려 앉기 하셨던 것처럼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이 구간이 우리가 더 내려가 볼게요. 하체 근육이 발달하는 구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그대로 업 올라올게요. 엉덩이가 무릎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둥근 엉덩이가 가장 활성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힙업을 많이 희망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맨몸 스쿼트를 통해서 힙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최대한 깊게 내려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천천히 3개만 해볼게요. 하체 쭉 엉덩이 업. 그렇지. 네. 엉덩이. 그렇지. 아주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가슴 운동에서 가장 쉽게 초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머신 체스트 프레스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생소하죠? 네. 머신을 사용하면서 손잡이 위치, 손목, 팔꿈치가 일직선이 돼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슴의 흉추를 위로 들게 되면 몸의 세팅 자체 값이 45도로 살짝 기울게 돼요. 몸은 기울었는데 대부분 팔은 수직으로 잡고 얘를 밀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어깨가 찝히면서 통증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항상 상체의 기울인 각도만큼 팔꿈치도 살짝 눌러주셔야지 다른 관절에 부담 없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체스트 프레스 머신은 말 그대로 이 손잡이, 내가 잡고 있는 부위가 운동하는 부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슴을 조금 더 위에를 세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위에다가 높이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조금 전체적으로 가슴을 활성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의자 높이를 올려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바를 맞춰주시면 돼요. 오늘은 전체적인 거 한번 활성화해 볼 거니까
지금보다 의자를 조금 올려볼까요? 여길 잡으면 돼. 네, 밑에 잡아주시고 그렇지. 앉아보실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바의 위치가 가슴 전체적인 부위에 활성화가 되죠. 자, 양손은 똑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발판에 발 올려주시고 허리는 바짝 붙이는 것보단 가슴을 살짝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가슴은 최대한 위로 들어주실 거고요. 항상 주의하실 점은 잡고 있는 바, 손목, 팔꿈치가 동일선상에 있게끔 일직선으로 잡아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대로 팔꿈치만 앞으로 핀다라는 느낌으로 쭉 펴볼까요? 펴고, 그렇지. 다시 천천히 접어주실 거고요. 이 프레스 머신을 쓰는데 어깨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팔을 앞으로 밀어내고 계시는 거니까 항상 가슴 들어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만 접고 다시 필 때는 팔꿈치만 핀다라는 느낌으로 쭉 펴주실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밀어낸다라는 느낌이 사려지면은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게 돼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느낌을 확인할 때는 겨드랑이 부위에 자극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힘 들어오시나요? 네. 확실하세요? 진짜요? 잘하셨어요. 네. 자,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등 머신을 꽂자고 하면은 저는 이 어시스트 친업 머신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헬스장에서는 대부분 중량을 넣으면은 내가 중량을 넣은 만큼 당기거나 밀거나 해야 되는데 이 머신만 유일하게 무게를 넣은 만큼 나를 서포트 해주니까 조금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죄송하지만 체중이 예? 35요. 대부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내 체중의 한 70% 정도까지는 중량을 꽂아놓고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40kg로 한번 설정을 해 놓을게요.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올라가 주신 상태에서 이 패드에 한 절반 정도 위치에 무릎을 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손 손잡이는 동일하게 잡아주실 거고요. 천천히 중량한 체중을 실어서 밑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를 다 핀 상태가 저희가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동작을 진행하실 때에는 우리 바 비어있는 사이 공간에 내 쇄골을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쭉 올라가 주시면 정확하게 등 운동을 자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오실 때는 한 발을 먼저 디뎌주시고 두 발을 동시에 떼버리면 추가 꽝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버텨주셔야 되세요. 자, 동일한 무게로 네, 하나요? 맞습니다. 그냥 손 넓이는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올라가서 무릎을 조금만 더 뒤로 보내볼까요? 내로 쭉 내려갈게요. 팔꿈치는 다 펴주실 거고요. 자, 시선이랑 가슴 방향은 45도 위쪽을 봐주실 거고 바 비어있는 공간에 내 쇄골을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쭉 올라가 볼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내려가 주실 거고요. 쭉 반복해 볼게요. 나는 등에 조금 더 강한 자극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엄지, 검지 손가락을 풀어주실 거예요. 두 손가락을 풀어볼게요. 그대로 쭉.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쭉. 네. 쇄골 쭉. 그렇죠. 내려오실 때는 한 발 먼저 디뎌주실 거고요. 천천히 버티면서. 그렇죠. 등에서 가장 큰 근육은 광배근, 그 다음에 이제 승모근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활성화할 수 있는 엄청 좋은 머신입니다. 근데 여기밖에 자극이 안 오면 아무래도 등 운동 자체 행위 자체가 팔로 잡아 당기는 동작이다 보니까 힘이 실려 있는 가까운 근육들이 먼저 활성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등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처음에는 팔의 힘을 많이 끌어다 남기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포인트 잡아줬던 손가락 풀었던 이유는 우리가 손가락도 신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엄지, 검지 손가락은 어깨하고 가슴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운동은 등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엄지, 검지의 근육을 안 쓰기 위해서 얘네 두 개를 풀어버리면은 그나마 손에 가던 힘들이 조금은 더 등으로 전달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깨 운동이에요. 어깨 운동에서 가장 회원님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일명 통상적으로 사레레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 동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어깨 근육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하체, 가슴 등 근육들처럼 섬유지 자체가 큰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중량을 많이 실을 경우에는 부상 위험이 그만큼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꼭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헬스장에서 있는 이런 소도구 가장 가벼운 중량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우리 사람들마다 본인의 이제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어깨가 더 앞으로 말려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정확하게 자세가 좋아서 펴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본인들한테 맞는 자세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동작이 사람들마다 모두 하는 자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의 체형의 한 70%는 대부분 측면 삼각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살짝 근막이 앞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내 근육의 모양은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데 원래 교과서대로 배운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는 경우에는 어깨가 찝히면서 불편한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이거를 참고 계속 반복하시는 경우에는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렸을 때 뭔가 찝히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아파요. 각도를 살짝 앞으로 돌려서 내 근육의 결 방향으로 올려주시면 훨씬 편하게 부상 없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차렷한 상태에서 이 15도 각도까지는 무의경지라고 해서 별도의 힘을 주입하지 않아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해볼까요? 어디에 막 힘이 들어간다 느껴지세요?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이 15도에서 90도 각도까지는 우리 측면 삼각근이 운동하는 범위예요. 그 다음에 90도에서 그 위로까지는 우리 상부 승모근이 운동하는 부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는 이 옆에 측면 삼각근이기 때문에 이 15도 각도에서 90도 각도를 계속 반복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덤벨 파지 반복 같은 경우에는 꽉 쥐고 있는 것보다는 힘을 최대한 풀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주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자, 빈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15도 각도에서 90도 각도를 반복을 해주실 거예요. 자, 20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저는 기구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여섯, 여섯, 엄청 잘하고 있어요. 일곱, 얘는 여덟. 상체 스쿼트 같아요. 아홉. 자, 하시면서 들은데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잘 하는 경우에는 근육 통증이 어떻게 찾아오냐면은 이 딱 측면에만 불타는 느낌이 나요. 네. 그러면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몇 개 해야 돼요? 3개만 더 하시면 돼요. 자, 쭉. 하나, 둘.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 레이즈를 할 때 대부분 회원님들이 이 승모근의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이 승모근 중에서도 이 상부 승모근이 하는 역할이 어깨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승모근의 통증이 느끼시는 분들은 행위로 보면 어깨가 계속 들리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신 분들은 팔 덤벨을 밀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들어 올린다는 생각이 인식이 가장 크신 분들이 우리 승모근의 개입이 커져요. 그래서 손등을 최대한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확연하게 승모근의 개입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팁입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15도 각도. 몇 개인가요? 이번에도 딱 20개만 보겠습니다. 그대로 쭉 들어볼게요, 손끝. 네, 벌써 타는데요? 둘, 셋, 쉬고 할걸. 일곱. 너무 잘하는데요? 아 진짜요? 여덟, 근데 못하는데 잘한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열. 다 끝나고 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졸업하셔도 됩니다. 네. 끝입니다. 괜찮으세요? 오늘은 우리 전신의 대표적인 운동들, 초보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아픕니다. 운동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헬스장에 접해서서 처음 쉽게 할 수 있는 각 부위별 운동을 대표적으로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초보자분들이시라면 이 루틴대로 순서대로 꼭 운동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퍼센트 짐으로 와주시면 더 좋고요.